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 안 했으면 당장 하러 가세요.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하다 콘뷰. 안녕, 나는 선이야. 안녕, 나는 베니야. 오늘 우리는 삼식이 삼촌 1화부터 11화까지 리뷰를 해볼 거야. 콘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재밌게 들어줘. 그럼 30초 줄거리 소개. 전쟁 직후 온 한반도가 어수선했던 1950년대. 어릴 적부터 빠른 눈치 하나로 소환을 발휘해왔던 두칠은 어느새 대한민국에서 해결 못하는 일이 없는 삼식이 삼촌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다. 그러다 삼시세끼 굶주림 없이 잘 사는 나라 만들어보자는 원대한 꿈을 가진 김산을 만나면서 두칠은 자신만의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데,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부터 한번 가볼까? 좋아. 30초 줄거리 소개를 아주 완벽하게 했는데? 영화 소개하는 줄 알았어. 자, 어떻게 봤어, 선이? 나는 사실 보기 전에는 노잼이다, 송강호를 캐스팅해놓고 이거밖에 못하냐라는 평을 몇 개를 봤었어서 그랬구나. 야, 이거 생각보다 재미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나름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 일단은 배우들이 배우들인 만큼 연기력은 보장이 정말 돼 있고 정말. 복잡한 중상모략도 못 따라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뭐 전반적으로 삼식이나 강성민 같은 인물들의 계획 과정이 주요 줄거리다 보니까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또 일부를 제외하면 배우들의 연기도 극단적인 감정 연기보다는 잔잔한 부분들도 많아서 뭔가 호쾌한 액션이나 폭발하는 듯한 배우들의 연기 차력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실망할 만한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뭐 시간 내서 보긴 좋은 작품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베니는? 나도 재밌었어. 나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평을 너무 많이 봤거든. 그래? 그래서 재밌다고 들어서 기대를 하고 봤는데 연기 차력 수요 막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디즈니 플러스 보는 사람이라면 추천한다. 막 재밌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 보려고 디즈니 플러스 결제한다 그러면 조금 아쉬운 느낌? 그게 본인 아닌가요? 근데 막 구성도 그렇고 끝으로 갈수록 진짜 누구의 계획인가가 궁금해지는 맞아. 그런 흥미진진한 요소가 있더라고. 아까 말했듯이 연기력은 말할 것도 없이 탄탄하고 그래서 나는 삼식이 삼촌 보는 겸 디즈니 것도 보고 이럴 계획이면 추천해. 약간 내 생각엔 카지노 상위 호환이 아닌가. 카지노 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 넘어가는 걸로. 근데 내 생각으로는 솔직히 디즈니 플러스가 아니었다면 조금 더 잘 되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 무빙처럼. 뭔가 그 느낌이 있달까? 디플은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삼식이 삼촌이 시대극인 만큼 다른 곳에서 했으면 조금 더 인기를 끌지 않았을까? 왜냐면 팝업 스토어도 내가 줄 서 있는 거 봤거든. 더 잘 됐을 것 같기도 해. 일리가 있어. 인물 분석으로 넘어가 볼까? 좋아. 베니는 어떤 인물을 선정했어? 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꿈만 바라보는 김산 역의 변요한 배우를 선택해봤어. 유학 후에 우직하고 올곧게 경제개발만 꿈꾸다가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깨닫고 삼식이와 함께하게 됐잖아. 그지. 그 변화의 순간을 너무 몰입감 있게 잘 보여줘서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 맞아. 변요한 배우는 1986년생으로 2011년 단편 영화 토요 근무로 데뷔했거든. 전에 내가 세자가 사라졌다 해서 살짝 언급했다시피 한예종 연극원을 다녔어. 이 변요한 배우는 2014년 TVN 드라마 미생에서 한석율 역을 맡아서 이때부터 변요한 배우가 널리 알려졌던 것 같아. 그 후 육룡이 나르샤, 미스터 션샤인에서 주연을 맡았고 아까 보고 있다 했지? 맞아. 그리고 영화 자산오보, 보이스, 한산 용의 출연과 최근 콘뷰에서 리뷰한 그녀가 죽었다까지 주연을 맡았어. 특히 2022년 한산 용의 출연에서 일본인 역으로 분해서 훌륭한 악역 연기를 보였고 이 때문에 대종상,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까지 수상하게 되면서 국내 시상식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해. 역시 연기력은. 연기력 하나는 진짜 보장하지. 나는 삼식이 삼촌을 연기한 송강호 배우를 선정해봤어. 송강호 배우의 첫 드라마기도 하고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라서 선정을 안 해볼 수가 없더라. 사실 소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유명한 배우인데 정말 간단하게 내가 소개를 해보자면 1967년에 태어난 배우고
1990년 연극 최선생을 통해서 데뷔를 했어. 오. 상업 영화에는 이런저런 조연으로 계속 출연을 하다가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라는 영화에서부터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다음에 찍었던 초록 물고기라는 영화에서 껄렁한 건달 역을 잘 소화해내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해. 오. 그 후로 넘버 3,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살인의 추억, 효자동 이발사 등 굵직한 작품들에 출연했고 2006년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시작으로 칸에 초청되면서 대한민국 대표 배우로 인식되기 시작해. 오, 최초였어? 맞아. 오. 그리고 이후 밀양, 놈놈놈, 박쥐, 기생충 등 출연한 많은 작품들이 잇따라 칸에 초청되고 2021년에는 칸 영화제 경증부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되고 2022년에는 칸 영화제에서 한국인 최초 남우주연상까지 수상하면서 칸의 남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어. 여러모로 큰 족적을 많이 남긴 배우라고 할 수 있어. 칸의 남자, 멋있는 별명이다. 그니까. 극중 캐릭터의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나는 그 피자 먹어봤어요? 라고 한 장면 있잖아. 그 주인태 선생의 강연에서 난동이 일어나고 주인태가 도망치게 되니까 그 빈자리를 김산이 올라가서 왜 주인태인지 연설을 하기 시작하잖아. 그지. 그러면서 어떤 대한민국이 되고 싶은지 이야기하고 모두 막 경제로 굴러가는 거라고. 나는 이 연설이 너무 좋았거든. 왜 삼식이 삼촌역의 송강호 배우가 김산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픽했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맞아. 마음이 들었던 장면이었어. 하나 더 있는데 주여진 역의 진기주 배우와 결국 헤어짐을 선택한 장면? 처음엔 절대 못 헤어진다, 뭐 약혼자다 하면서 맞아. 몰래 만나는 것도 난 못한다 막 이랬잖아. 그지. 근데 결국 주여진 아버지의 혁명당이 아닌 민주당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됐잖아. 뭐 꿈과 사랑 어려운 선택이긴 하지만 결국 김사는 꿈을 선택한 거니까 삼식이한테 흔들리고 현실에 부딪히면서도 놓고 싶지 않은 건 주여진이 아니라 결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으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해? 아니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려운 결정이긴 하지. 그랬어. 좀 몰입을 하셨나 봐요. 난 내가 몰입하면서 뭔지 몰랐거든. 어. 근데 이거 적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나 정말 몰입하면서 보고 있었더라고. 그럼 선이는 어떤 선택과 행동? 나는 삼식이 삼촌이 김산한테 내가 단팥빵 하나 먹자고 사람을 죽여봤다라고 오. 담담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더라고. 항상 혼자서 뭐 2중 3중으로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엿먹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기의 과거를 고백할 정도로 김산이라는 인물의 진심이구나. 약간 그렇게 빠져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좀 특히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 근데 난 이제 못 믿겠어. 그것도 정말 전략 중 하나로 자신의 비밀 하나를 내어준 건지. 그니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드라마야. 시사인 이슈 토크로 넘어갈까? 이제 시대가 한국의 1950년대잖아. 그치, 50년대에서 60년대 그 사이. 그때 이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 밖의 상황은 어땠을까? 내가 알아봤어. 모두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지.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6.25 전쟁. 그지. 전쟁으로 국토가 망가지고 경제가 파탄났으며 그 범죄 조직들도 우후죽순 생겨나는 혼란의 시대로 시작했던 것 같아.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다시 다 새로 만들면서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남아있는 일본식 잔재를 점차 미국식으로 바꿔나가는 시대였대. 이때 베이비붐과 실향민의 유입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도 하는데 이때 당시 출산율이 몇 명인 줄 알아? 몇 명이요? 6명대래. 이야.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평균 출산율이. 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막 뉴스에서 0.7명이다, 무너진다, 막 이런 말하는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정말 놀라운 수치지. 맞네. 그때 작중에서 김산이 이 대한민국의 젊은 노동력으로 성장의 발판을 삼아야 된다. 뭐 이렇게 대사를 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 맞아. 그때 당시에는 공업이나 뭐 수출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보통 농업이나 아니면 엄청 간단한 공업 이런 걸로 돌아갔대. 그래서 아마 그런 대사가 더 나왔을 거야. 맞아. 심지어 국외적으로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던 때로 미국과 소련 양강 구도가 굳혀진 때이기도 하대. 그러니까 막 빨갱이 이런 대사가 나오고 그랬겠지. 이때 당시에 또 드라마에서 주로 다루는 게 3.15 부정선거잖아. 이때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일단 3.15 부정선거가 뭐냐면 응. 자유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주도한 부정선거야. 그러니까 당시에는 부통령이라는 직책이 있었고 대선에서 대통령이랑 같이 뽑았거든. 그리고 당시 헌법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사망을 하면 부통령이 정권을 승계하는데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80을 넘었거든. 오, 어, 몰랐어 그건. 85살? 약간 그 시대상으로 80이 넘었으면은 사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이잖아. 그치. 근데 그 당시 또 부통령은 민주당이었던 장면 의원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하면 장면이랑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단 말이야. 아, 그래서 자유당이랑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대선에서 장면 대신 자유당 소속인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고자 했어. 그래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뇌물을 뿌리거나 이기붕 표가 아닌 표는 집계조차 하지 않는 방식의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했는데 이게 바로 3.15 부정선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 삼식이 삼촌을 통해서 1950년대 한국을 봤잖아. 어땠어? 야, 그때 진짜 쉽지 않았겠구나.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정치적인 부분에선 더 쉽지 않다고 느낀 게 지금도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극심하게 대립을 하지만 이게 뭐 물리적인 충돌로 나타나거나 하진 않잖아. 그치.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하긴 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을 압박하거나 실제로 경찰에서 일했던 사람이 차명 계좌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거나 그러잖아. 그런 일을 하거나 깡패들을 동원해서 경쟁자를 방해하거나 또 주인태처럼 맞아. 암살까지 하잖아. 이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이 지금보다 정말 위험한 시대였다. 나도 비슷하게 생각했어. 그 정치 상황을 모티브로 한 만큼 진짜 저렇게 얽히고 얽혀서 그걸 주무르려는 삼식이 삼촌 같은 사람이 정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높은 곳에서 저렇게 얽혀 있는데 정말 아래에서 누구 하나 누명 씌우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억울한 사람이 많았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이 외에 이런 정치 상황 외에 신기하게 봤던 거는 전화기가 새로 들어오고 양복과 교복, 호텔까지 익숙한 것들이 보이는데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 현재랑. 맞아. 넥타이가 엄청 넓적하던데? 그것도 있고 전화기를 쓰려면 옆으로 손잡이를 다라라락 돌려야 돼. 맞아. 그래서 그런 신기한 것도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시대 상황을 엿봤던 것 같아. 맞아. 근데 이 작중에서 또 이 삼식이 삼촌하고 이 김산하고의 관계가 또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잖아. 맞아. 후반부로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펜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 둘의 관계를 잘 모르겠어. 이게 우리가 마지막 화를 남겨두고 그 앞까지 11화까지 봤잖아. 그러니까 초반에는 오케이 나 조금 이해했어. 나 따라가고 있어. 이렇게 보는데 이게 11화 되니까 초반보다 더 모르겠는 거야. 맞아. 이게 꼬꼬무처럼 조사당하면서 이야기를 막 서로 조합해서 들려주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삼식의 삼촌의 계획이었다 이걸로 시작해서 각기 다른 인물들의 배신, 나름의 계획이 충돌해서 이제 누가 뛰는 사람이고 누가 나는 사람인지 판별하기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정말 삼식이 삼촌이 아니라 김산의 큰 그림일까? 아니면 우연한 상황의 반복이 그렇게 만든 걸까? 모르겠어. 나는 그냥 이게 처음에는 삼식이 삼촌의 김산 국무총리 만들기 약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맞아 나도 또 뭐 마냥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삼식이 삼촌이 계속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김산이 최한림 장군을 따로 데려간다든지 뭐 올브라이트 재단 티파니하고 독자적인 관계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약간 조금씩 튀어나갈 준비를 하는 걸 보면 어느 다른 지점에서 또 다른 충돌이 있지 않을까. 맞아. 나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거든. 심지어 말도 똑같아. 김산 국무총리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아무래도 후반부엔 뭔가 김산이 반전으로 주도권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럴 수도. 난 생각이 들어. 왜냐면 이 송강호가 다 밝힌 만큼 그 계획을 모두 다 알고 있고 그지. 앞서 말했듯이 최한림 장국 빼돌리고 이런 걸 하고 또 3.15 투표함 훔칠 거란 것도 알잖아. 그지. 그래서 김산에 좀 더 비중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극중 진기주 배우가 다시 찾아온 김산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 더러운 위선 보이지 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치적 이념은 혁신당인데 활동은 민주당에서 하고 위조하고 변조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정치 깡패들을 불러다가 사람을 막
패고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 진기주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음. 지금의 관점으로 그때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아.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사회 시스템이 기틀을 잡다 보니까 그냥 생각이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 가는 게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잖아. 근데 작중 배경이 되는 1950년대는 야만의 시대 같은 느낌이라서 암살, 정쟁, 무고한 사람을 사법적으로 죽이는 뭐 사법 살인 같이 이렇게 당적을 바꾸는 행위가 배신으로 작용하고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행위처럼 보일 수가 있겠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진기주 배우가 하는 이 멘트들이 그 당시에는 일리가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원대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이렇게 배신하는 행위도 괜찮아? 아니면 위법 불법 절대 안 돼? 근데 또 왜 그렇잖아. 이 외눈박이의 세상에서는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돌연변이라고 그러잖아. 아.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그게 문제인가? 약간 그 생각이. 아니면 내가 죽잖아. 그렇긴 하지. 막상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러면 그지.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래도 얘네가 아까 말했듯이 그 야만의 시대에서 따라가긴 하지만 그 투표함 훔치는 데 앞서서는 삼식이 삼촌도 멈칫하잖아. 그게 되겠냐고. 그렇게 해도 되냐고. 멈칫하고 김산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불법, 위법 이런 걸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선거에 이기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말 극중에도 나오는데 글쎄 나는 불법으로 점철된 선거가 당선 직후 말고 그 이후에도 공로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불법은 정말 아닌 것 같았어. 정말 선의로 포장한 더러운 위선 이 말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산의 조카인 진아가 극중에서 말하잖아. 삼촌 뭐가 되는지보다 어떤 일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드르륵 탁으로 넘어가 볼까? 좋아. 1950년대 시대극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이 뭐가 있을까? 나는 그 장면. 주인태 선생의 죽음에 결집하는 시민들. 팻말을 들고 거리로 그 밤에 나오고 그런 시민들 반대에 총을 겨눈 군인들. 이거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 모습이 이 시대극의 모습을 잘 담았다고 생각하거든. 무엇보다 거기서 주인태의 딸 주여진 역의 진기주 배우가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다. 여러분 해산하시라. 이렇게 서서 말했던 장면도 꽤 기억에 남아. 그지. 나도 비슷한데 주인태 선생의 강연회나 유세 현장에 깡패가 난입하는 장면? 야인 시대라고 아니? 들어는 봤지. 그 야인 시대 같은 시대극에서도 봤던 장면이라 꽤나 반갑기도 했고 또 요즘 같은 시대는 생각하기도 힘든 행위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싸움을 하면서 산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여러모로 그게 기억에 남았어. 그럼 선이는 야인 시대를 봤었어? 그 시대가 아니지 않아? 내가 어릴 때 그게 재방송으로 계속 나왔어. 재방송으로. 계속 재방송으로 나왔던 옛날 명작들이 있어. 야인시대도 그렇고 허준도 그렇고 상도도 그렇고 대장금이 그때 재방송으로 나왔나 아니었나 그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대장금도 뭔가 많이 봤었고 아버지가 항상 그런 사극들을 좋아하셨어가지고 사극이나 시대극을 많이 보셨어가지고 나도 옆에서 TV 보다가 뭐 많이 봤었지. 그렇구나. 내가 알기로는 그 야인 시대는 진짜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봤지? 야, 그 제5공화국도 많이 봤다고. 그건 뭐야? 시대극 매니아였네. 자, 우리는 이렇게 삼식이 삼촌 1화부터 11화까지 리뷰를 진행해봤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올게. 콤바.